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업 모델을 항상 찾아보는 유니콘 파인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로페이를 아시나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앞으로 서울시만 하는 그런 결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서 오늘 유니콘 파인더에서는 간편 결제에 떠오르는 희망, 그래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윤완수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로페이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서울시만 쓰는 사람, 서울시 시민들만 쓰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그러면 그 제로페이 대표라고 하지 않고 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여기 이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 제로페이가 처음에 출발할 때, 네. 이제 그 민간 재단 법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회사하고 달라서 이제 진흥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공공성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는 별칭을 붙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웹캐시 출신이신 거죠. 예, 웹캐시. 상장사 웹캐시는 현재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B2B로 해서 많은 이제 핀테크 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지금 네. 상장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웹캐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어떤 관계죠? 두 그 회사나 기관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웹캐시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출자를 많이 했습니다. 아, 출자를 많이 했구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재단이어서 네. 출자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웹캐시는 이제 출자를 많이 한 기업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캐시 출신이 이제 지금 진흥원 이사장님으로 이렇게 자리에 가신 거군요. 제로페이를 시작으로 사업을 출범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로페이가 아직 생소한 사람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 방송이니까 네. 제로페이 어떤 서비스입니까?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이제 이름이 페이가 붙으니까 네. 다들 이제 뭐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처럼 네. 그런 페이 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는 이런 네이버 페이 같은 간편 결제 업체들을 위한 오프라인 QR망을 깔고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게 저희 QR 키트가 다 놓여 있는데 그거 저기 보이네요. 화면에 보면. 네. 예, 그렇죠. 저거를 깔고 운영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간편 결제 업체들이 저걸 이용해서 이제 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제로페이의 어떤 이게 이제 롤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중국은 이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을 가면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이게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못 쓰니까 네. 그냥 이제 현금을 쓰면 오히려 그 받는 분들이 네.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중국은 많이 이제 네. 페이 문화가 있고 그게 보통 보면 QR을 이렇게 QR 코드를 보여주면 네. 바로 결제를 하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로페이도 보니까 QR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편의점에 QR 결제 인프라를 깔아서 네. 이제 지금 쓰고 계시는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비플 제로페이라는 거를 이제 앱을 깔아요. 저도 이번에 한번 써봤더니 네. 되게 편했던 건 뭐냐면 앱을 깔고 네. 그다음에 그냥 거기 이제 뭐 이를테면 상품권 이런 거 충전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그걸 들고 편의점에 가서 그냥 편의점에 또 QR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대기만 하니까 네. 그냥 결제가 되더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는 뭐 어렵다 뭐 아니면 어디에 쓸 뭐 가맹 점수가 적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 이번에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사실 과거 중국은 이제 현금을 썼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니면 바코드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쓰는 그런 네. 문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QR을 들고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그 QR은 일단 그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신용카드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단말기를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포스 맞아요. 단말 같은 그게 네네네네. 이제 뭐 몇십만 원에서 뭐 돈 100만 원씩 하는 어떤 좀 고가인데. 네네네네. 근데 이건 그냥 그 QR
그 키트 어떤 이게 이제 어떤 패널이어서 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급에 따른 비용이 이제 훨씬 적게 들고,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스마트폰 단말과 네. 오프라인의 어떤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단말은 현실적으로 보급형은 QR 외에 뭐 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QR로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QR이 어떤 좀 더 어떤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로 대체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중화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런 사람들의 질문이 많은데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의 결제 시스템에서 제로페이만 QR을 지금 거의 주력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한국 결제 시스템에서 이 대중화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QR. 지금 네. 지금 고전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그 간편 결제가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저희가 했던 거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신용카드, 네, 플라스틱 맞아요.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렇죠. 계시는데 네. 이 플라스틱 카드가 중국에는 이제 전부 다 스마트폰 앱 결제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넘어갔고 네. 우리나라는 워낙 이게 플라스틱 카드 결제 문화가 맞아요. 정착이 돼 있고 사람들이 습관화돼서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스마트폰 간편 결제를 그 앱을 다운받아 쓰시는 분이 아마 중복해서 하면 한 1억 명 넘을 겁니다. 그러면은 1인당 평균 2개 이상의 앱을 네. 자기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이미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주로 어디다 쓰냐면은 온라인에 써요. 네, 예를 들면 맞아요. 뭐 네. 구매를 한다든지 네. 배달을 시킬 때 이 간편 결제로 결제를 하는데 네. 오프라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간다 하면은 이 스마트폰 아직까지. 앱을 안 써요. 네. 플라스틱 카드를 쓰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이 플라스틱 카드 문화에 익숙해서 그러는데 지금 저는 이제 온라인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QR망만 깔리면 빠른 속도로 이제 오프라인도 간편 결제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00만 개 정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장형 가맹점이 한 300만 개 정도 보고 있는데 네. 한 3분의 1 깐 거죠. 그래서 네. 저는 2025년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한 2010년 되면은 2010년쯤 되면은 네. 사람들 지갑 속에서 더 이상 플라스틱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결제 문화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2021년이니까 2030년쯤 되면은 2030년쯤 되면 지금 우리 현금 거의 안 가지고 다니듯이 네. 뭐 그때쯤 되면 플라스틱 카드를 거의 안 가지고 다닐 거라고 그러게요. 봅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그 카드가 안 좋은 점이 여러 카드들을 계속 뭐 많이 이렇게 지갑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싫어서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네. 이제 그냥 앱 하나만 있으면 사실 보여주면 되는 거죠. 아까 그 영상의 자료 화면에서도 보니까 네. 주유소 갔을 때 QR 코드를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주유하시는 분이 이렇게 바로 단말기를 대기만 하니까 네. 결제가 되더라. 네. 그러면 사실 신용카드를 안 들고 다니게 만드는 이게 편리하다는 사실만 사람들이 많이 인식만 하면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겠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다른 나라들이 선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페이 전쟁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로페이는 글로벌 경쟁력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로페이는 대한민국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로페이 가진 경쟁력은 대한민국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해외 지금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 결제를 들고 오거든요. 예.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들고 한국에 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는 QR 인프라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결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한국에 오면은 현금을 바꾸든지 그렇죠. 카드를 발급받든지 카드를 써야 되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후진국인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스마트폰 결제로 다 넘어갔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여전히 플라스틱 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도 제로페이 QR 인프라가 이제 깔렸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도 한국 오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앱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챗페이로 한국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제 위챗페이가 사실은 QR로 중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위챗페이 앱을 갖고 있는 중국인이 예.
한국에 왔을 때 예. 제로페이 그 QR 코드가 있는 그런 가맹점에 예. 가면 그러면 위챗페이 앱을 켜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된다. 그렇죠. 그 벌써 사람 지금 입장에- 구현됐습니까? 그렇죠. 그 이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주로 쓰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끝나서 여행객이 몰려들면은 네.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조금 다른 업체와 다른 네. 페이 업체와는 좀 차별화 포인트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작년 이제 코로나 그 재난지원금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지급을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하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를 보내주는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로페이가 여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이런 걸 지급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카드로 지급하려면 카드는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만들어야죠. 예, 그러면. 만들어서 이제 선불 수령하고 카드죠. 쓰고 네네. 이래야 되는데 제로페이는 디지털이니까 스마트폰에 어떤 이게 코드 같은 걸 보내주면은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앱에 코드 등록해서 바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좀 어려워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네. 이게 생소하니까. 근데 지금 서울사랑 상품권 같은 거를 사서 네. 용돈 주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르신분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서울사랑 상품권 한 10% 할인해 주니까 100만 100만 원 용돈 주면 110만 원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걸로 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쓸 때는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가르쳐 줘요. 어떻게 쓰시라고. 근데 한번 쓰고 나면은 뭐 되게 쉽잖아요. 쉬우니까. 문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전화가 온대요. 와서 뭐라냐면은 이게 하여튼 뭐 이게 되게 편하다. 이게 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눈에 돈이 안 보이니까 네. 좀 해프게 쓴다. 그래서 좀 다시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어르신들도 그 스마트폰을 아주 익숙하잖아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구매나 뭐 이런 것도 하듯이 금융 인프라로 이제 자리를 간단하게 잡겠다. 쓸 수 있는 서비스고. 네. 앞으로 어쨌든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가 이렇게 이제 글로벌하게 진출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앞으로 들여다볼 만한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유니콘 파인더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무더위에 기운 잃지 않으시도록 오늘도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매일경제TV와 함께 즐겁고 시원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